집을 사본 사람과 안 사본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내가 월급쟁이야, 자영업자야, 이러신 분들일수록 주택 한 채 갖고 있으면요 나오는 거 아세요 혹시? 죽을 때까지 나와요. 서울 강남권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인데 내가 살 수 없다고 비싸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부동산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겁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는 첫 집을 다세대 빌라 전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저도 똑같았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붙자만 얘기해도 부동산은 사회 악이다. 지금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투자자들, 투기꾼들 때문에 시세가 더 올라가는 거다. 그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게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월급쟁이야, 자영업자야. 근데 은퇴 이후에 삶이 불안전해. 고정수입이 없어. 이러신 분들일수록 집의 한 채에 대한 욕심은 더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해요. 한 60살 넘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택 한 채 갖고 있으면요. 생활비 나와요. 주택연금 나오는 거 아세요 혹시? 내가 국민연금 플러스 주택연금 하면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만 나와요. 돈이 없을수록 은퇴 후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을수록 저는 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진국에서도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적어도 이 중간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요. 집을 사본 사람과 안 사본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복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똑같습니다. 지금 지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금융이 조금 들어가는데 점점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향후에는 더 투자해야 될 돈이 많이 들어가요. 2012년도 그 전후에 서울에 갭 투자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당장 들어가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미리 사둡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들어갈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투자용으로도 갭 투자를 합니다. 2012년도에 갭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지역이 강서구, 성북구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한 채를 샀어요. 20평대 아파트를. 지금은 한 4, 5억 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하셨겠지만 그 정도 증가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임금의 상승분보다 부동산의 상승분이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카카오나 네이버의 준이 된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월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요 자산으로 증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요 공부해도 돈 벌 수 없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말 내가 올라갈 타이밍 내려갈 타이밍을 아는 정도로 기업을 공부해서 산업군을 공부해서 하실 분들이 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슈퍼개미분들은 삼성전자 안 삽니다. 근데 본인이 삼성전자 사잖아요. 그분은 주식 못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을 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60%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면 빠지고요, 외국인이 많이 사면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진짜 지금도 하루 종일 기업 분석하고 기업 방문하시고 영문 자료 보고 이상한 걸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왜? 현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요 주식보다는 월등히 쉬워요. 일반적인 거 투자하면 됩니다. 남들이 아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그냥 뉴스 정도만 보면 되고요. 미래가치에 나오는 호재들만 챙겨서 가시화된 것들만 보고 투자해도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안 하면 돼요. 가끔 가다가 누가 샀는데 좋다든지.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공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수익률 계산하면 안 나오는데 그걸 사는 거야. 왜 사느냐면은 공투를 하니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내가 의사결정.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손해보던 이익을 보던 내가 100%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태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 내가 공부한 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없고 다른 일 해도 돼요. 자영업해도 되고 사업해도 되고 주식해도 돼. 근데 이걸 왜 안 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두기만 하면 돼. 두 채 사는 얘기도 안 해. 일단 한 채만 살아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두 채 살지 세 채 살지 아니면 안 살지 결정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 번 사보신 분들은 계속 더 좋은 걸로 갈아타시거나 추가로 더 사고 싶을 겁니다. 상가하고 싶을 거고요, 토지하고 싶을 거고, 꼬마 빌딩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연관이 되거든요. 부동산을 알면 알수록 이게 시간을 들이는 품에 비해서 효과가 커요. 웬만한 부자는 됩니다. 제가 첫 집 샀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 집 마련도 투자예요. 투자는 100% 실패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100% 확률은 없거든요.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매하면 돼요. 손절매하기도 쉽습니다. 늘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만 조정해주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사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요 그 다음에는 절대 실패 안 하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전세 월세 살지 말고 집을 사는 경험을 빨리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0대 신혼부부가 있었고요. 남자분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월세 살았고 전세도 아깝다고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던 남편과 결혼했던 여자분이 있으셨는데, 남편이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주식을 까먹는 돈으로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제가 무조건 첫 집을 마련하라고 했고,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동원해서 대출받고 부모님 도움 받고 해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친구가 샀던 동네가 노원구 중계동이었어요. 잘 샀죠. 제가 추천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었고요. 노원구 가면 중계동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고요. 청구 3차, 권영 3차가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둘 다 31평대고요. 그 아파트가 한 4억일 때 산 거예요. 12억 정도 됐을 때 팔았어요. 그게 불과 3,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4년, 5년 만에 12억이 될 동안에 대출도 다 갚았어. 그래서 양도소득세 조금 내고 한 이제 11억, 10억 정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마포구에 있는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 산 거예요. 초기에 들어갔어요. 그 아파트가 18억이 됐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은 역삼동에 있는 구축으로 갔어요. 이사 2번 만에 노원구에 전세 월세 살던 분이 강남구 역삼동에 간 총 기간이 8년이에요. 8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살 수 없다고 비싸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부동산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겁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은 살 거거든요. 어차피 그들이 살 건데 내가 조금 무리해서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먼저 선점하면은 돈을 더 많이 주고 살 사람들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살 수 없다고 무조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까지 내려와야 돼. 그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 그걸 살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대출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들이고 안 되면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걸 해야죠. 제가 서울 강남 것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경기도도 좋은 지역이 많고요. 특히 인천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인천에서도 몇 가지 추천드릴 지역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대장이 어디냐면 연수구입니다. 연수구 중에서도 송도가 되게 비싼데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34평이 15억 전후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요. 9억까지 내려왔어요. 제일 비싼 아파트가 한 5억, 6억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아파트가 다신 그 가격대까지 갈 수 없느냐? 저는 100%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해결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아파트가 지금 9억까지 내려왔으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8억, 7억, 6억이 됐을 거란 말이죠. 같은 금액에 빠졌으면은. 그럼 그 아파트들은 다 10억이 넘었다가 지금 5억대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이면 3억 4천이잖아요. 그럼 3억 4천에서 5억 정도 사이로 송도에 인기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인데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한동안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송도에 분양한 아파트가 이 가격대에 분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송도라고 하는 지역은 인천 300만의 로망의 지역이거든요. 서울 수요가 오지 않아도 인천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대 비교를 하시면서 지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지 싼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많고요. 좋은 곳들 많습니다. 서울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요가 많고 상품이 좋으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상한선을 아는 겁니다. 어차피 서울 상한선을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경기, 인천, 그 외 지방들 결국은 서울에서 배웠던 그 논리대로 각 지역에서 각 상품별, 입지별 가격대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파트는 지금도 사야 될 것들은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을 많이 따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들 방향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 듣지 마시고요. 정책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5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규제를 했을까요? 시세가 올라가는 게 보였으니까 규제를 했죠. 규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사지 마였어요. 다주택자들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집을 안 사고 뭘 사야 됐을까요?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나 상가나 꼬마 빌딩을 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은 뭐 해야 됐을까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막고 있었잖아요. 그럼 집을 사는 게 맞았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집을 안 샀다. 무주택자다. 그거는 정부에서 집을 사라라고 기회를 줬는데 판을 깔아줬는데 심지어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절반으로 눌러놨거든요. 무주택자들만 그걸 갖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축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라고 입에 먹여줬는데 그걸 먹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에. 직무유기입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근데 2021년에 집 샀으면 떨어졌잖아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10년 동안 거주할 거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주거실태 조사를 하는데 자가 집을 사게 되면 평균 10.8년을 거주하는 곳으로 나와요. 임차는 3년이고.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사지만 10.8년 후에 집을 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더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2021년도 고점을 10년 동안에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거고요. 제가 아까 잘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2021년도 샀는데 폭락을 했다. 그 해에 팔 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잘 샀으면. 그런 것들은 금방 회복이 돼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근에 노후계획도시라고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해주려고 하는 구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총 매매가가 2억, 3억밖에 안 해요. 소형 같은 경우는. 그런 단지들부터 시작하셔도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오르지 않아요. 주식과 다릅니다. 부동산은 샀다고 그 다음날 바로 오르지 않고요. 그 다음날 바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막 올라가는 것들은 비싸요. 바로 올라갈 것이 보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것들은 쌉니다. 여유 있게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연령대라면 그리고 돈이 없다면 결국은 시간에 투자하는 투자도 하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적절하게 배분하셔야겠죠.
부동산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무조건 직선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락할 때는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막 도배가 될 거고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또 불안하게 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절대 원칙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림이 덜 할 거고요. 그 원칙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내 집 마련이 돼 있는 분들은 좀 흔들림이 덜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들은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시장에서,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내가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 자산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월급쟁이고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쉽고 안전하고 조금만 공부해도 되고 다른 어떤 활동을 해도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로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벌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면은 시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분명히 기반은 될 것이고 그 기반으로 해서 다른 투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를 또 깊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집 한 채만 마련하시면 그때부터 중산층이십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갈아타기 한 번만 잘해도 상류층으로 갈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내 집을 하신 분들은 다 성공한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추천했던 것들이 올랐다고 하면 제가 잘 찍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 집 마련 하셨던 분들하고 한번 다 얘기를 해보세요. 그 자체가 좋은 공부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